당신이 알고 있던 이야기는 왜 그렇게 흘러가야만 했는가? 한 번쯤은 품어볼 만한, 아니, 사실 어릴 때부터 쭉 의심을 가져왔었던 그런 의심에 당신의 상상력을 더해 새로운 이야기로 만약에.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길고 긴 연휴가 끝나가는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이번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무엇을 해드리셨나요? 저는 부모님께 커플 핸드폰 케이스를 주문했었습니다. 아니, 주문한 줄 알고 있었죠. 아니,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고 택배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 근데 며칠이 지나도 택배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봤는데, 아니, 제가 장바구니에만 넣어놨지 뭐예요. 어제 저녁에 그 사실을 알아서 급하게 꽃만 들이고 왔습니다. 아니, 만약의 시작에 무슨 부모님 이야기냐고요? 오늘의 이야기와는 그게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특별하게 처음부터 만약이라는 가정을 품고 시작해볼게요. 자식과 부모 사이는 하늘이 정해준 천륜이라는 말을 쓰고는 합니다. 정말 아무 이해관계 없이 마음을 담아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가족이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보여주는 사랑이나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다르기도 하다는 것을 가끔은 알 수 있는데요. 가족을 대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가 같지 않다는 것도 그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 가정이 모든 사람에게 당연하다고 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곳이 바로 가족들의 곁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오늘의 만약에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제 눈에 보이는 게 특별한 것인지, 아버지가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특별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많이 닮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를 봐온 아버지의 주위 분들은 항상 저에게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며 말씀하시고는 했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사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저를 굉장히 멀리 하셨습니다. 아니, 기억에 처음부터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하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면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100일이 되던 날, 자동차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애처가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어머니가 식물인간 상태로 되고 난 뒤에도 매일매일을 어머니의 곁에서 사시듯이 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만큼 절 사랑해 주시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동자는 항상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띠고 있었죠.
비록 어머니가 쓰러지셨지만 사실 너무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어서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린 날의 저에게 감정은 아직 서투른 것이었고 더욱이 그 감정을 느낄 이유 또한 명확치 않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왜 그렇게 밤마다 우시냐고 여쭈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부인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곁에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 다시 여쭈어보았죠. 사랑이란 감정은 어떤 건가요? 그러자 아버지께서는 네가 우리에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께 어떠한 감정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주황색 눈동자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처음으로 보인 그 주황색 눈동자가 무엇을 뜻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눈동자색이 변한 것이 신기해서 그대로 여쭈어봤죠. 그런데 눈동자색이 한 번 더 변하지 뭐예요. 노란색으로. 일단 방으로 돌아가 있으라는 아버지의 말에 방으로 돌아와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리고 갑자기 궁금해졌죠. 어머니의 잠겨있는 눈을 열면 그 속에는 어떤 눈동자가 나를 살펴보고 있을지 말이에요. 하지만 그 궁금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동자는 주황색에서 더 이상 변하지 않았고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하신 듯 그 이야기를 다시는 입에 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에게 차가워지기 시작했던 게. 차라리 화라도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멍하니 보시다가 넌 왜 나를 닮았니? 라고 말씀하시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것을 저에게 강요하시기 시작했죠.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방금 이야기 속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의 이야기만 들으면 모두 저를 욕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이야기도 한 번쯤 들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저의 아내를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제 목숨보다 더 그녀를 아낄 정도로요. 그런 그녀가 아들을 낳으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조금 원망스럽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저를 아는 부인은 우리의 아이라며 잘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며 정말 소중하게 키우고 있었죠. 하지만 누워있는 아내를 볼 때마다 슬픔이 밀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 곁에 있는 아들을 보며 이 아이도 나와 같은 감정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세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다른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의 아이라는 생각이 1도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바보 같지만 그 아이에게 그녀의 모습을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 아이의 모습이 저를 많이 닮았다는 걸 알지도 못한 채 말이죠.
오늘의 만약에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두 가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면, 사람들의 눈동자에 나에 대한 태도가 보인다면, 만약에 내가 감정을 느낄 수 없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대한 태도가 진실하게 나타나다면 처음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정말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공감할 수 없는 감정을 분석하기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만약에입니다. 만약 내가 오늘 이야기 속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설계해 나갔을까? 5월에 열리는 대선이라고 해서 장미 대선이라고 불리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당일에 투표를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사전투표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떤 후보를 선택하던지 우리 모두의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손으로 뽑는 대통령인 만큼 각 후보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선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정치인들은 다 똑같아 라는 말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시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소중한 한 표 아깝지 않게 꼭 투표하시고요. 저희 만약에는 다음 주에 음악과 함께 돌아온 뒤에 그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선화빈, 기술 손상호, 진행의 김민찬이었습니다.